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감소 기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벤처, 볼보, 이베코, 만, 스카니아, 디젤 엔진, 매연 발생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화물 차량들 배기관을 한번 열어보세요. 카본 슬러지가 떡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푸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EGR, DPF가 보호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두고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17일 볼보 540마력 신차 출고와 동시에 확인을 한 배기관입니다. 오른쪽 상단 왼쪽 사진, 이 사진은 배기 브레이크부에 카본 슬러지가 응착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사진은 DPF 입구에 카본 슬러지가 응착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DC백 터보를 장착하고 난 뒤에 2개월 후 약 26,000km를 주행한 상태에서 배기관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배기 브레이크 쪽에 카본이 응착되어 있던 것이 클리닝이 됐습니다. 또 DPF 입구에 카본 슬러지가 응착된 것이 클리닝 되었습니다. 과학은 눈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자, 배기관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원리도 몰랐습니다.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연료절감기나 와류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장한 거짓말, 엉터리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기술 개발에 등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이 왜 나올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공기와 연료 혼합비에 따라서 연소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공회전 때 연료 분사하는 양보다 부하가 최대로 걸렸을 때 최소한 5배 내지 10배의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회전 상태의 공연비, 그것은 이론 공연비와 출고 공연비가 있습니다. 이론하고 현실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엔진의 힘이 최대로 걸릴 때는 그 공연비가 3대 1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또 다이나모 테스트한다, 차대 동력계에서 테스트한다 했을 때 무부하 상태의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고, 실도로 주행에서도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데이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연비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러면 배기관에 왜 카본 슬러지가 응착되어 있던 것이 클리닝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배기관에 매연이 줄어들었죠. 클리닝이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카본 슬러지가 응착된 것이 응착되지 않는다 하면 매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매연 발생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연소 효율이 높아졌다. 즉 연료 효율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연료를 사용할 때 매연이 작게 나온다 하면 토크, 출력, 연비가 동시에 향상되고 연료가 절감됩니다. 엔진이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염 때문이죠. 자, 오염 물질 때문에 엔진 상태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염이 적게 발생하게 하면 토크, 출력, 연비가 당연히 향상됩니다. 자,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역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할까?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자, 흡기 밸브 쪽에 역류가 발생합니다. 흡기 밸브 쪽의 역류는 압축 시작 행정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또 오버랩 타이밍, 자동차를 정비했거나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오버랩 타이밍이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흡기 밸브 쪽으로 역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EGR 파이프 쪽으로 역류가 발생합니다. EGR 밸브가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닫혔을 때는 역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GR 밸브가 열렸을 때는 배기가스가 흡기구로 넘어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역류가 발생합니다. 또 DPF에 부딪혀서 그 부분이 역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류 발생하는 위치는 세 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DC백 터보와 터보차저는 흡입 공기를 가압을 시킵니다. 흡입 공기를 가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기가스 속도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흡기구에 있는 임펠러를 돌려서 흡입 공기를 가압시키는 터보차저입니다. 또 하나는 DC백 터보입니다. DC백 터보는 역류 에너지를 활용해서 흡입 공기를 가압시킵니다. 자, 역류가 발생할 때 흡기 밸브 쪽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EGR 쪽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DPF에서 역류가 발생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역류 에너지를 DC백 터보로 활용해서 가압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역류 에너지를 가지고 가압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DPF도 가압을 시키게 됩니다. 왜 가압을
시키느냐? 배기가스가 디시백 터보를 지나서 DPF에 부딪히고 DPF에서 발생하는 역류가 디시백 터보에 부딪혔을 때 역류를 억제하기 때문에 DPF가 가압됩니다. DPF가 가압된다 그러면 높은 압력, 높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DPF 내부에 있는 카본 슬러지가 빠르게 소각이 됩니다. 또 DPF 재생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에 DPF 내부에 응착되는 카본 슬러지도 어느 정도 소각이 됩니다. 자, 연소 효율을 향상시킨다면 동일한 연료를 분사했을 때 열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열이 DPF로 갑니다. 그러면 DPF 내부에 응착되는 카본 슬러지도 빨리 태워준다. 그럼 어떻습니까? DPF를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엔진이 나빠지는 이유 뭡니까? 엔진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응착돼서 성능이 떨어지고 연소율이 떨어지고 압축비가 떨어지고 엔진 소음도 발생하고 진동도 발생하고 그래서 엔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입니다. 디시백 터보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기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배기관 내부에 카본 슬러지 응착되는 것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시백 터보는 장착과 동시에 배기관 내부에 응착되어 있는 카본 슬러지가 클리닝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터보차저 회전수를 더 빨리 돌릴 수는 없을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터보차저 임펠러가 돌아가는데 저항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저항은 역류로 인해서 스로틀 바디, 인터쿨러, 다시 터보 이렇게 역류가 나오는데 그 역류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해버리면 터보차저 임펠러가 돌아가는데 저항이 줄어듭니다. 또 배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 있는 터보차저 터빈이 돌아갈 때 배압이 걸리게 되면 터빈이 빠른 속도로 돌지 못합니다. 그 저항을 줄여주게 되면 빨리 돌겠죠. 그러면 배기 매니폴드 내부의 압력을 감압을 시킨다. 그렇게 하면 터빈이 빨리 돕니다. 그렇게 되면 터보차저 회전에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입 공기를 더 가압시키게 되고 연소율을 더 높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중량 적재를 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될 때 엔진 힘이 더 살아납니다. 출력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평길은 당연한 것이고 긴 오르막길도 기존의 엔진 성능과 달리 토크도 향상돼 버리고 출력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고 나면 출발과 동시에 고단기어를 써도 엔진이 떨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기존에 900rpm에 엔진이 떨었다면 800, 700, 600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시백 터보를 장착한 화물차 차주분들이 장착과 동시에 힘이 있다, 의자가 등을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평상시에 운전 습관과 같이 밟았을 때 차가 푹 튑니다. 그만큼 연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클리닝 되냐 이거예요. 가압을 시켜서 연소율을 높여서 매연 발생이 줄어든다는 건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카본 슬러지가 왜 떨어져 나갈까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여기서 클리닝이 되는 원리는 충격파입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 속도가 얼마나 될까? 마하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디시백 터보에 부딪히는 순간에 이 역류가 충격파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충격파가 엔진 내부를 클리닝 시킵니다. 자, 충격파는 마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파로 클리닝을 시키게 되는데 붙어있는 카본 슬러지도 떨어져 나간다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시백 터보를 처음에 장착을 했을 때 DPF 재생주기가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1000km 탔으면 800km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던 카본 슬러지가 떨어져 나가고 자동 재생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길어집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 카본 슬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 를 충격파로 변환시켜서 엔진 내부를 클리닝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흡기라인, 연소실, EGR, 배기관, DPF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응착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인젝터 클리닝 하죠. 왜 합니까? 평상시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연소실 안에 카본 슬러지가 있던 것이 인젝터, 노즐 구멍으로 카본 슬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니들의 카본 슬러지가 붙어서 인젝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또 노즐의 연료 분사 구멍, 그 구멍이 막힙니다. 그러면 소위 연료 첨가제 써라 이렇게 하죠. 디시백 터보를 장착해 두면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연료 첨가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소 효율을 높이게 되면 품질이 좋지 않은 연료도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줄어든다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유소에서 어떤 메이커 경유를 사용하면 연비가 잘 나온다, 힘이 좋다 이렇게 하죠. 어떤 메이커의 연료를 사용하면 그 연료보다 힘이 조금 빠진다, 출력이 떨어진다, 연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뭘까? 그 연료 속에 세탄가 성분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그런데 연소 효율을 높여주면 세탄가가 부족하더라도 세탄가가 높은 연료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은 경유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2개월 사용한 차량 신차 상태에서 배기구 내부 사진과 2개월 후 약 26,000km 주행 상태에서 배기관 내부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진실과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